청춘 합창단 다큐 챌린지 2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저는 청춘 합창단 또 하나의 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관여했습니다. 관여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죠. 자금을 투입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아주 많이 애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상업적으로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된 지금 저는 결코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한 여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특히 청춘합창단 그 이후라는 다큐 제작을 추진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의 영상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Hola, saludos desde Madrid, España. Hoy me gustaría felicitar al Coro Juveniles de Corea por ganar el Gran Premio en la categoría Mixta Senior en el concurso mundial de coros Aucklandia, Nueva Zelanda del 2024. Les animo a continuar con sus maravillosas actividades.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인증한 전문 코치로 활동 중인 손미영 대표입니다. 지난 30년간 국제기구, 국제개발협력단체, 과학기술단체, 미국 대학 등에서 글로벌한 커리어 여정을 걸어온 자원개발 파트너십 전문 코치인데요. 100세 시대를 맞아 정말 귀한 시니어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청춘합창단의 열정과 도전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귀감이 될 만한 어르신들의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귀한 여정이 청춘합창단 그 이후라는 다큐로 제작되어 소개된다면 국내의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S 방송국을 모태로 태어난 청춘합창단이 벌써 13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세계적인 시니어 합창단으로 성장하였고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도 당시 주제곡이었던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알미란 지평선은 끝이 보이는 듯해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이어지고 저 바람에 실려가듯 또 계절이 흘러가고 눈사람이 녹은 자리 모습 피어있네. 부탁합니다. 얼쑤 전화그 만들어주세요. 우리 병영 가서 노래하고 싶어요. 참전 16개국 순회 공연도 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시청률 1위로 만들어 드릴게요. 부디 도와주세요. 지금도 많은 영상들이 대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본질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스크립트는 AI가 만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1년 KBS 남자 자격과 2015년 김삼순 유역의 그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후 합창단이 세계 최고로 성장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는 노래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극복의 감동 스토리를 청춘 합창단 그 이후 다큐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통일과 글로벌 활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우리의 노래, 이를 더 효율적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래로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KBS를 포함한 방송 관계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을 받아주십시오. 이 탁월한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애가 참 똑똑하죠. 물론 기본 데이터는 제가 줬습니다만 이 문장을 꾸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와 같은 다큐멘터리, 이거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영화는 2015년도 UN 공연까지, 바로 그 직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스트리아 그라츠, 우즈베키스탄 카네기홀 공연, 요코하마 국제합창제, 이런 해외 공연은 물론 국내에서는 골든 에이지 대상, 대통령배 전국 합창경연대 대상, 드디어 2024년도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세계 합창 올림픽에서 시니어 혼성 부분에서 당당히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많은 난관과 많은 고난과 그리고 감동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모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자는 얘기죠. 더더구나 저희들은 많은 자료와 영상 기록과 사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잘 활용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문과 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왜 안 되겠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청춘합창단은 또 하나의 꿈, 영화 한 편을 감상하시는 것은 어떨지요?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그리고 약간의 편집을 가해서 안성기 씨의 그 따뜻한 목소리로 전해지는 이 감동의 스토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1년 여름 TV 앞에 전 국민을 감동시켰던 청춘 합창단.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음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음악과 함께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춘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늙었다는 것이 죄가 되거나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세월을 맞이하듯 늙어가지만 어떻게 늙어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기 때문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유엔에 가보자고 할 때 모두가 말렸습니다.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냈습니다. 꿈은 꿈을 꾸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청춘 합창단이 다시 보여줬습니다. 모두는 믿습니다.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모두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할 그날. 합창은 딴 거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하나가 딱 그 하나가, 그게 엄청난 파워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해결도 되고 많은 것들이 재생산이 돼요. 진짜 음악이 중요해요. 합창단은 음악이에요. 음악, 딴 거 아니에요. 네? 그 우리 열정이 있는 거고. 할 수 있겠죠? 네. 잘합시다. 잘해서 좀 듣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야 정말 저 어르신들이 얼마나 연습했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뭔가 사람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좀 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인생의 연륜이 있는 우리 합창단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특권이라면 특권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합창단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아무리 잘하는 합창단, 인생의 연륜과 경험에서 세상의 어떤 합창단도 우리 합창단을 넘을 수 없다는 지휘자님의 말처럼 청춘 합창단은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으로 또 다른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맛에 완벽한 화음이 맞춰졌을 때 짜릿한 이 느낌의 노래를 합니다. 청춘 합창단을 빠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잘했어요. 열심히 합시다. 12번씩 차를 바꿔 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연습해 오시는 양송자님. 삶의 지혜와 노래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바깥아요. 그리고 이제 남부터 내려서 세 번. 그래가지고 6번. 갈 때 6번 바깥하고 또 내려올 때 6번 바깥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12번씩 바깥하고. 선생님, 어떤 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페리어를 부를 때 우리 뜨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우리 알더브에서 프린트해서 주더라고. 이걸 외우라고. 근데
노래도 좋은 게 많고 많은데 그 해필이면 외국 노래를 해야 되니까 나 그게 항상 싫어요. 야채 고로케가 맛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줄게. 감사합니다. 석달 만에. 전국 유일의 전국구 합창단인 청춘 합창단. 전북 완주에서 4시간 넘게 연습 장소인 과천 시민회관까지 힘든 발걸음을 재촉해서 오시는 양송자님은 애 보는 늙은이, 집 보는 늙은이, 갈 곳 설 곳 잃어가는 우리에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배려해주는 청춘 합창단이 있어 삶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30계단이에요. 그것도 세셨어요? 네, 그 6.25 때 그 부산에 피난 가서 그 현대극장 뒤에 30계단이 있어요. 그 노래가 국제시장 노래가 있잖아요. 30계단 노래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일상 우리 생활하면서도 어디 가냐? 이리 와. 양치 좀 치고 양치. 한번 보는다고? 응. 감사합니다. 아, 2개 그게. 이게? 줄 때 봐도 없으면 못 주잖아. 하나 더 해라. 자, 21마디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1, 2, 3, 4, 1. 삶의 철칙처럼 매주 화요일 연습에 참석하는 합창단원들. 반주가 시작되고 지휘자의 손이 움직이면 화음에 맞춰 노래합니다. 그 순간 단원들은 내가 아닌 우리가 됩니다. 혼자서는 부족하지만 함께여서 든든한, 그래서 가족보다 더 애틋한 단원들. 청춘 합창단에게는 노래가 곧 화합이고 노래가 곧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원래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은 막 수백 번 한 시간 연주하면 이걸 뭐 아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돈 벌 때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80, 90원, 12,950원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나팔 탁 트럼펫 빰빰빰 1,500원, 3,000원 나오고 딱 그냥 그리고 이제 큰 묵 치는 사람들은 딱 지금 10,000원. 청춘을 경험한 이분들에게 시간은 청춘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섰던 2011년 그해 여름에서 멈췄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매주 화요일이면 연습실에 모여 함께 노래합니다. 몸놀림은 좀 더 무거워진 것도 같지만 웃음만큼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합창단의 유엔 공연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이루어야 하는 꿈이 생겼으니 청춘 합창단의 자신감은 한껏 차올랐습니다. 남북한이 갇혀서 노래한다면 모르지만 남한이 와서 통일 노래를 한다는 건 우리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 대표부에서 연락 오기를 유엔이 가려운 것, 유엔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걸 하겠다고 제시를 해라. 근데 우리가 뭘 사정을 알아야 무슨 제시를 하지. 그러니까 답을 못 주고 계속 왔다 갔다 실랑이를만 하고 이제 답을 못 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고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노인 노래를 하지만 곡은 예를 들어 그리움 금강산,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통일 노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아 노인네가 저 자기 고향 산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수협장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이 된 거죠. 청춘 합창단이 유엔에서 공연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김태원 씨가 한 걸음에 연습실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유엔 맺고 가시죠? 그곳에서 조금은 또 늘었을 법한 주름과 흰머리에도 여전히 열정적인 모습으로 행복하게 노래하는 청춘들을 만납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겠다. 저는 그때 당시에 두곡만 왔어요. 분하고 선생님의 복치를 해서 안 되는데. 다시 불러보는 우리들의 노래.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는 형님과 누님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꿈은 하나로 이어져 완성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기분이 뭐 아주 참 묘합니다. 참 3년 동안 꿔왔던 꿈인데 바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가나 이런데 막상 이제 비행기 이제 타러 이제 공항에 나오니까 정말 실감이 후련하고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정말 우리가 치감은 너무 좋은데 건강 때문에 지금은 건강이 좋으시지만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그랬는데 하여튼 언니, 오라버니 잘 계세요. 대신 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그렇죠. 피해를 줄까 싶어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예, 모두의 꿈이었던 유엔 공연. 신경 쓰고 모두 함께 노래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누군가에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길고 먼 여정입니다. 삼성병원에 팔순의 양송자님은 서두르지 않기로 합니다. 내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2015년 6월 15일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 제고의 날. 청춘 합창단이 세계 노인을 대표해서 유엔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은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유엔 대사들입니다. 유엔에 가보자고 할 때 모두가 말렸습니다.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냈습니다. 꿈은 꿈을 꾸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청춘 합창단이 다시 보여줬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온 평균 나이 65세의 노인 합창단을 향한 전 세계의 시선 속에서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운 금강산을 노래합니다.
이날을 위해 3년을 준비해온 65세 노인들의 가슴에 꿈틀거리는 열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7박 9일의 미국 여정 동안 거리에서, 공원에서, 건물 계단에서 쉼없이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공연의 꿈은 청춘 합창단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꿈은 혼자 꿀 수 있지만 꿈은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깨달음도 청춘 합창단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오늘의 공연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바라는 것은 이런 느낌의 음악과 저런 느낌의 음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심들이 다 모여져서 정말 평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 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유장 언니 유엔 공연의 꿈을 이룬 후 찾아온 허전함과 허탈감 탓일까요? 새로운 꿈을 찾아갈 무렵 그간 쌓아두었던 불만들이 터졌습니다. 그냥 운영진들대로 뭔가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다는 느낌을
일반 단원들이 느끼게 합니다. 어떤 조직을 뭐 크든 적든 리딩을 해나간다는 것은 참 리더의 그 참 책임이라는 건 막중하다고 지금 보고, 또 그러니까 리더는 고독하다고 지금 그런 거죠. 전체 단원들의 다 개인 사정이 있어요. 50명 단원들의 개인 사정들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연습 시간 외의 공연이나 행사 참여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지를 모아져서 행사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행사를 해놓고서 갑시다. 그러면 나는 단원으로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단원은 단이 간다면 가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원들의 세정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결정해서 갑시다. 이렇게 되면 단원들은 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되는 거고, 여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리더십을 지금 경험하는 합창단인 거죠. 그야말로 이분들은 생장 배경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너무 다 틀린 겁니다. 직업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고들도 강하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연을 나가면 야 우리 이런 공연이 있는데 우리 이런 공연 할까요? 물론 다 하자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소모하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하니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 연주에 대해서 이때까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라토리움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거기는 어떤 단집인데 어떤 단원들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오라토리움? 거기는 공연장이 아니에요. 어떤 오라토리움? 코엑스. 코엑스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것도 단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운영진에서 해가지고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초청 공연에 대한 참여 결정과 합창곡을 선정하는 것에서 합창단 운영 내용을 임원진이 단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대 같은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임원회의가 결정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끼리 해결한다면 저한테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다 안 듣고 있다가 그래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제가 리더를 하면서 얻었던 그 통찰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거는 이겁니다 하고 대책에 그렇게 딱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끌고 오죠. 오늘 뭐 이 얘기의 핵심이 바로 지휘자님 거로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대욱 단장까지 나서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해명을 해보지만 오해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야. 전부 다 그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뭐 때로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또 때로는 뭐가 좀 오해가 생겨서 이런저런 막 이제 갈등들이 생기죠. 부족한 거 많죠. 계속 고쳐가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합창단 대한민국 없어요. 그럼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입장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지휘자가 얼마나 힘들까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오늘 아침에 단장님께서 새벽부터 좀 카톡에 올렸습니다만 기대 보이지 않습니까? 유엔 못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거 일하면서도 못 갈 줄 알았는데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 합창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화합이라 그랬습니다. 화합이 합창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다 자녀들 결혼하고 나가서 사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만납니까? 만나세요?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만납니다. 이웃 사촌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모여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도 그야말로 평균이 65세입니다. 내일은 70인데. 하지만 합창단이 갈등과 분열을 겪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를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배용자님과 저는 오늘 그런 분열이 갈렸다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갈등들이 있다가도 합창을 하는 그 순간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는 하나의 지휘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노래를 뭉쳐야겠다. 그때는 걱정도 없어요. 걱정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그냥 이 자기의 어떤 하모니가 맞춰가는 이 아주 정율과 같은 그런 찌릿한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합창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공주 민두 영원한 나의 방
사운드 바꿔요. (89년도에) 1989년도에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그러다가 2001년도에는 또 망막박리라는 수술을 해서 또 입원을 하고, 2007년도에는 또 망막 중심이 구멍이 나서 또 입원을 하고, 여기 와서 딴 데 가서 노래를 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성가대도 하고 중창단도 하고 예배 전에 찬양 인도도 하고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러나 심양수님은 시각장애 2급입니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 시력을 잃으면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청춘 합창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의 눈으로 악보를 보고 한껏 섬세해진 귀로 노래를 배웁니다. 그거 보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각 장애인들은 또 마음에 눈이 있어서 그 눈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삽니다. 저도 여기 합창단에 와서 누군지 지금 얼굴이 하나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도 누군지 안 보이거든요. 인사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16년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200일 동안 병원에 있었던 거. 그때 이제 두 다리 다 다쳐서 이렇게 그냥 거의 이렇게 4개를 묶어 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뭐 살면서 조금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이제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 의사의 그 정말 잠깐의 실수 부주의로 아기가 뇌병변 사지마비라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그 병명을 달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말 불행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 왜 하필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왜 하필 우리 집에. 불행이 찾아올 때는 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포장해서 가져옵니다. 혼자였다면 이겨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청춘 합창단은 류재향님을 다시 일으켜주고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래합니다. Stormy sea.
제가 알고 있는 그 중병을 2개나 가지고서도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 속에 시들었던 마음이 노래를 통해 싱그럽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껏 건강해진 몸과 마음은 꿈을 꾸는 에너지가 됩니다. 완치 판정도 받았는데 꾸준한 운동으로 암을 이겨낸 65세의 주영회님은 이제 젊은이 못지않은 청춘의 근육맨이 됐습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여러 우리 동료들을 좀 뭐랄까 임패를 갈까봐 아니면 내 없어지면 또 괜찮을까 이런 마음 심리 감성도 우리 그 단원들이 항상 보살피 줌으로써 그에 대한 용기를 얻었다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 내가 병마와 싸워 이기지 않았나. 삶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2011년도 이만덕님은 청춘 합창단 오디션 당시 신장과 간 이식 수술로 담즙 주머니를 차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하루 10번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해야 하지만 청춘 합창단 덕분에 즐거운 인생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살지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 시간에만 4번을 먹어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약을 한 번 먹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바로 먹는 약이 또 한 번 있고, 그다음에 30분 후에 먹는 약이 있고, 그다음에 10시 돼서 면역 억제제를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을 때도 이제 또 약을 먹고, 또 저녁 먹고 약 먹고, 또 밤 10시에 또 면역 억제제 먹고. 근데 그때 보니까 벌써 이만큼 혹이 10cm래요. 이게 10cm면은 이만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24일간을 입원해서 검사를 하는데 조직 검사 여기 옆구리를 갈비뼈를 2번씩이나 뚫어도 첫 번째 뚫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암이. 그러니까 또 한 번 안 나와. 나중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위 내시가니까 위에는 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 바깥으로 혹이 있는데 위로 내시경을 초음파로 해서 바깥에 걸 채취해갖고 그래서 이제 기스트라고 판명이 나는데 좀 석연치 않아요. 손혜선님은 암 투병 중입니다. 수리 없이 자란 암덩어리가 10cm나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청춘 합창단에서 다시 노래하는 그날을 위해 견뎌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제대로 살았나. 갈등이 정말 많았어요. 밖에서 막 이러고 와서는 밤에 집에 와서 혼자 회개기도 하고 또 나가서 되면 회개도 자꾸 하면은 그게 회개가 아니고 후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을 퇴직하신 장은영님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합창 꿈나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학년 음악 수업까지 진행하고 나면 하루가 짧지만 청춘 합창단에 맡은 일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테너 파트하고 소프라노 파트 이쪽을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음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만들어서 핸드폰에 녹음해서 이제 파트별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안 되신 분들이 또 연락이 와서 좀 해달라 하면은,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엘톤은 그 유지양 파트장님이 하고 베이스는 한경 쌤이 하시고, 근데 이제 테너만 선생님께서 테너는 이제 조금 그 피치라는 게 있어서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면은 또 피치가 더 정확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거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이 좋은 게요. 지금 우리 합창단은 그렇게 막 안 볼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무대에 가면 그 음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됐네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항상 밝은 웃음으로 구민센터에서 탁구를 가르치고 있는 박현란님은 청춘 합창단에서 얻은 긍정의 에너지로 꿈을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은
금요일 날 오전에 하는데 한 22명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철인이라 그래요. 근데 항상 긴장하고 뭐 일을 할 게 있다는 게 정신력을 좀 길러주는 것 같아요. 제가 탁구하죠. 합창 나가야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또 혹시나 제가 시간 되면 또 공연 가야 되죠. 건강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5년은 더 하고 싶어요. 이야기 할머니를 만나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 사명감을 갖게 된다는 김현실님은 오늘도 아이들의 상상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머니가 이야기해준 거 생각나요? 네. 무슨 이야기 해줬죠? 5살. 아주 잘 들었어요. 허초희라 그랬죠? 예, 허초희. 우리는 나비가 끝내었어요. 귀는 쩍고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그래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참 그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북학진흥원에서 하는 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참 인성이 좀 바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아이들 인성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7세의 조석영님은 편의점에서 일을 합니다. 물건 정리, 재고 파악, 청소에 쉴 틈 없이 바쁘지만 일하면서 충전되는 청춘의 에너지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정말 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채용도 되고 또 안 되는 분도 있고 저도 그런 기회를 많이 찾았지만 적합한 걸 찾기 참 어려웠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일하려고 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활발하면 이런 편의점 일들이 찾아다녀야 되겠죠. 자기 집 부근에서 사람 구하세요. 저 일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용기도 안 나고 또 그렇게 자꾸 몇 번 거부당하면 의기소침하고 그러니까 아마 노인회 같은 데라든지 아마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을 도와주는 그런 부서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인터넷으로 접근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연락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누가 대행해주면 많은 노인들이 일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건 나의 문제가 부부단원으로 활동하시는 조석영, 박찬열님은 함께 노래했던 50년 전의 그때처럼 언제나 청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70부터야. 인생은 70부터야. 잘알라 70이 안 됐으니 인생 모른다. 70을 넘고 보니 세상 보인다.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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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도 많고 머리는 없고 시간은 많고 알리는 없고 하지만 이제 내 꿈을 찾자 지나가버린 소중한 꿈들 일어나 시작해봐 일어나 시작해봐 일어나 노래해봐 일어나 노래해봐 인생은 70부터야. 안녕히 가세요. 전국고 합창단이다 보니 합창 연습이 끝나고 나면 각자 집에 갈 길이 바쁩니다. 유난히 연습이 늦게 끝난 날 부삼팀 김삼순, 박영숙님의 걸음이 바빠졌습니다. 부지런히 왔지만 늦은 밤에 출발하는 버스뿐입니다. 나는 10시 10분이니까 얼마 차이 나는 거야? 조심해서 가. 화요일 봐요. 조심하고. 네. 팀에 사는 김삼순님은 청춘 합창단 연습을 위해 왕복 12시간 차를 탑니다. 지칠 법도 하지만 5년 동안 결석 한 번 안 했습니다. 전화해라 해보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몇 시대 거기 도착했는데. 1시 45분에 청춘 합창단으로 나이 60 넘어 비로소 김삼순 이름 석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고 애 키우고 손주 키우던 할머니 김삼순이 드레스 입고 무대에 서면서 김해의 스타가 됐습니다. 따서 지금. 인생의 반은 청춘 합창단에, 반은 청춘 합창단, 반은 집이고 그래. 고현영 교수님이 그 같은 건물에 아카데미를 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입학을 해서 춘천에서 오가는 송경애님은 청춘 합창단으로 합창의 매력에 빠져 합창 공부까지 했습니다. 3년 6학기 끝내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아주 큰 선물이죠. 아주 큰 득이죠. 지휘만 해봤지 합창단원으로 있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겐 놓칠 수 없는 합창단이거든요. 제가 단원으로 그러면 지휘자를 바라볼 때 저런 점은 저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저건 아닌데 아주 간접적으로 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춘천 청춘 합창단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손경애님의 음악 인생은 무한 도전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 내내 노래를 하는 경향이에요. 일요일날 성가하지, 토요일날 성심병원 오목실에 가서 또 미사 때 성가하지, 4번 합창하지, 그 나머지 또 공부하지. 그래서 제 친구가 장길자님 역시 춘천 청춘 합창단 활동을 병행하며 노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송경희 선생님 우리 여기 합창단은 서울에다 비교하면 평생 합창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온 경우도 있고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 연습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7월 달에 소치 가잖아요. 소치 거기 국제 합창. 노래가 가장 최우선이죠. 예. 그럼요. 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열심히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 목소리 항상 어제 누군가가 불렀던 노래를 오늘 내가 부르고 내일 누군가가 부릅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달래고 시름을 잇고 용기를 내고 꿈을 꿉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음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음악과 함께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테너 파트만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원. 과거에 명문고등학교에 그 합창단들이 다 있는데 아마 우리 전주고등학교만 없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총동청에서 합창단을 만들고 싶다.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청춘합창단 단장을 했다고 그 소문이 나서 방송에 나서 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금년 2월 15일 날 그 성대한 창단식을 하고 이제 4개월 좀 넘었죠. 이 청춘합창단처럼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건너 마을에 재진 상계의 딸이 셋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빠 그 양반 호랑이라고
길을 내가 뛰어갔더니만 한국 1호긴 1호인데 사실은 걔하고 하면 뭐 어쨌든 걔는 중간에 떨어지고 제가 계속해서 하게 돼서 그래서 하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금요일 날에 쉬는 게 이렇게 편하다 그러는데 저는 금요일 날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 보고 더더욱이 저는 나이가 많죠. 팔순의 배용자님은 우리나라 국내 1호 하프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늙는가 봐요. 연주로 한평생을 살았다면 지금은 청춘 합창단의 맏언니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우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고 열심히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뭐 막 이래서가 아니라 아우들 참 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뭐 꼭 뭐 어떻게 딸이 아니라 말이라도 언니 건강하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예, 언니 나 우리는 언니처럼 늙을 거야. 듣기 좋죠. 그 아우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캡틴, 그러면 그 인생살이의 캡틴을 내가 몇 가지를 했었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소한 것들이. 그중에 제일 뭐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제가 7남매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소천하시까지 잘 모셨고 또 2남 1녀 애들을 잘 교육시켜서 성장해서 출가했고 또 손주들 다 받고 이 정도 했으면 제가 캡틴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지 않는가 이렇게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진짜 IMF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월남전에 참가해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고 살아오신 박석주님은 IMF 때 사업 실패로 또다시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밤 10시까지 번갈아 가면서 올라왔으면 금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를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자살을 기도할 줄 알고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났을 때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내 친구들이 내가 다른 생각을 해주지 못하도록 거기서 자기네들이 다 새 차를 구입을 해서 내가 포장마차를 할 수 있게끔 내가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내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밀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여기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떠나는 건 아니지만 잠시 쉬는 것도 사실은 그래도 원단 처음부터 벌써 해왔 5년을 지금 같이 해왔는데 청춘 합창단 5년 절반의 단원들이 합창단을 떠났거나 잠시 쉬고 있습니다. 밀양 공연 후에는 부산에서 열심히 다녔던 박영숙 님이 휴단을 결정했습니다.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뭐 6개월이 될지 그건 정확하게 저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는 믿습니다.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모두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할 그날을. 기쁨의
2015년 겨울 청춘 합창단에게는 또 하나의 꿈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예술인들 꿈의 무대인 예술의 전당에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레파토리만 10곡이 넘습니다. 곡의 품격도 좀 더 높여야 합니다. 둘, 셋, 둘, 셋, 오케이, 옥타브를 해봅시다. 46마디. 소프라노, 1, 2, 갑니다. 뭐 이런 곡은 너무 좋죠. 탈승곡입니다. 그러니까 자면서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그냥 가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소프라노, 1, 2, 3, 4, 1. 비브라토 없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운드를 쭉 합창의 하이라이트가 될 우효원 작곡의 아 대한민국은 연습 초반부터 단원들을 짐땀나게 합니다. 다시 똑같이 나갑시다. 옷이 나가시네. 물 나가시네. 먼저 나가시네. 계속된 연습으로 지쳐있는 단원들에게 김상경 지휘자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워봅니다. One, two, three, four. 합창곡 아 대한민국은 태극기의 사괴를 의미하는 건곤감리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기도 길지만 모든 법과 함께하는 웅장한 곡이라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 자칫 목소리가 묻힐 수 있습니다. 그 따로 나가야 돼요. 근데 같이 나가버리면 안 되지. 그 마지막에 리시감, 템포 천천히. 1, 2, 모처럼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 앞에 열심입니다. 쓰디쓴 고통의 시간 저 너머에는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연주를 왜 하는 건가? 이 연주를 왜 하는 건가? 그거 하고 그 문제가 명쾌해야 음악도 같이 따라가 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조금 노래 연습도 되고. 예술의 전당 무대는 청춘 합창단 단독 공연이 아닌 10대, 20대, 30대 합창단이 함께하는 3세대 합창제라 더 신경이 쓰입니다. 지휘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연주하는 이유는 우리 청춘 합창단의 음악적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청춘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오를 20대 합창단은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어려울 때도 아닌데 여기 연습을 안 했나 보다. 그런 거예요? 왜 아무 소리를 못 합창계의 대부 윤학원 선생님이 직접 지휘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지금 제가 청춘합창단 다녀왔어요. 할머니들 80세가 넘으신 음정 박자가 흔들리고 불협화음의 연속. 윤학원 선생님은 20대 청춘보다 더 꽃청춘으로 살아가는 청춘 합창단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파트 연습이 안 돼 있으니
마음을 다해 화음을 맞춰보는 청년들. 그러나 이번에도 불발입니다. 엉키네요. 동아다에서 잘하겠죠? 믿고 갈게요. 믿고 가겠다는 윤학원 선생님 말씀에 학생들은 부담 100배입니다. 청춘 합창단의 김상경 지휘자도 서울대 합창단을 찾아왔습니다. 합창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준비 과정을 공유하면서 연습을 해봅니다. 정신 차리고 그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북한 동포의 마음을 담고 부르고 그런 문화사 할 때는 진짜 우리가 죽기 전에 여러분 살 길이 많지만 80 되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정말 한번 그런 건강사 한번 가보자. 한결 좋아진 화음. 이대로라면 노래로 세대와 소통하겠다는 청춘 합창단의 꿈이 무난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분단 지금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아직도 대치하고 있는 이 남북 간의 이러한 상황을 빨리 민족적인 화합을 통해서 하루빨리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런 꿈이 하나 있고, 이러한 평화 통일의 꿈과 아우러서 Active Seniors as Always라는 그러한 이 담대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세계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소구하고 대한민국의 시니어의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그러한 청춘 합창단이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의 무대, 그 두 번째입니다. 통일 나눔 합창제, 네, 너무 또 뜻깊고 의미 있는 일 하시는 것 같고요. 항상 응원하고 이번 공연도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청춘합창단 형님, 누님들, 우리가 서로 약속한 영원히 함께하자는 그런 약속을 계속 지켜주셔서 저는 멀리서나마 제가 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또 5월 6일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 잘 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그 평균 연령 65세의 어르신들이 이런 어려운 곡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힘들 것이고 그 많은 곡들을 외워야 되고 리듬이 까다롭고 음정이 까다로운 거를 하나하나 해 나가시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곡을 택하면서 이 곡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걱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분들이 저의 지도를 그래도 쾌히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좋은 오늘 연주가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뭉클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꼭 건강 지키시면서 우리 한국의 시니어 문화를 세계에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노래하셨으면 하고 이 합창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청춘합창단 네, 파이팅! 네,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 안 계시지만 많이 생각이 났고 보고 싶고 언니 그래 열심히 하나 둘셋 청춘의 트로이카 세 분 할머니의 모습에서 세월은 이분들 목소리의 힘을 다소 앗아갔지만 열정이 살아있는 한 꿈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쓸쓸한 이 말이 저기 내경색이 왔지. 아이 그건 알지. 다가오라 지나온 시간처럼 세월에 묻힌 목소리를 힘껏 끄집어내셔서 노래 부르셨던 노광진 할머니께서 지난해 뇌졸중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모습처럼 찾아온 단원들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렇지. 청춘 합창단의 자랑스러운 명예단원 90살의 노광진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함께 노래하기는 어려웠지만 노광진님은 청춘 합창단의 영원한 맏언니입니다. 세월에 갈라진 목소리를 힘껏 끄집어내 함께 노래 부르셨던 노광진님. 동생 아우님들이 영원히 노래하게 하고픈 바람처럼 당신은 청춘 합창단을 위해 희생을 다하신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아낌없는 헌신에 청춘 합창단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서 행거 나갔다 왔지. 오늘 연지꼰지 바르고 시집 갑니다. 시집 가야 돼. 시집 가야 돼. 연지꼰지 바르고 시집 가야 돼요, 형님. 팔순과 90의 나이를 넘긴 이분들은
아직도 젊은 시절 소녀처럼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날 청춘의 영원한 트로이카 노강진, 양송자, 배용자님의 모습은 인생의 황혼역에 소풍 나온 요정 같았습니다. 너희도 나같이 90까지 노래하라는 말씀처럼 이분들의 노래가 영원히 멈추지 않는 한 청춘도 꿈도 영원할 것입니다. 다
(2011년) 여름 TV 앞에 전 국민을 감동시켰던 청춘 합창단. 85세 최고령이셨던 노광진 할머니께서 당신의 소절을 부리기 위해 관객 앞으로 한 걸음 나설 때 나는 세월의 무게로 둥글게 휘어버린 그분의 두 다리에 숨이 막혔던 기억이 나요. 청춘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늙었다는 것이 죄가 되거나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세월을 맞이하듯 늙어가지만 어떻게 늙어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기 때문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 꿈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노래를 통해 힘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당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 보아도 감동입니다. 이런 영화가 왜 그 당시에 실패를 했을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그 이후에도 많은 스토리를 쌓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덧붙여서 다큐멘터리나 영화로 다시 만든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청춘합창단의 멋진 공영방송 KBS께 감사드립니다. 13년 전을 기억하는 많은 고정팬들이 청춘합창단의 현재와 미래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청춘합창단 그 이후를 제작 장려해주세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환호성이 터질 겁니다. 시청률은 업! 확실합니다. 화이팅!